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미국 대선 상황 또 이스라엘 전쟁 임박한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국제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보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 그동안 이 지상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발표하는 전과는 굉장히 많은데 이 특별하게 메인 뉴스로 쪼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러시아군이 장비 이제 전차 장갑차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뭐 보병들 몇 명이서 돌격하다가 죽고 뭐 그러고 하니까 비주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 2024년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기계화 부대 공세를 러시아가 폈습니다. 완전히 마음먹고 전차, 장갑차, 화력 지원 차량 다 동원해서 100대가량을 밀어 넣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화력 계획이 구성된 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소멸, 전멸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보류.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라 라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바람에 바이든이 견디지 못하고 후보 사퇴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바마가 아직 해리스에 대한 지지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언론들이 오바마는 해리스로는 트럼프 이길 수 없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NBC 방송이 단독으로 오바마가 곧 그러니까 한 이번 주말쯤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야, 오바마가 정말 해리스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악시오스와 CBS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내정되어서 검증 중에 있다라는 건데, 펜실베니아 주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난 선거 때 가장 경합이 됐던 5개 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바마 뭐 이런 사람의 이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가 대폭 키워졌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바마나 클린턴이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서 또 뭔가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펜실베니아가 지난번에 아주 경합 지역이었고 부정선거 논란 굉장히 심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지사를 아예 부통령 후보로 내면서 펜실베니아를 확실하게 민주당이 그 선거인단을 따가겠다라는 포석, 뭐 두 가지가 겹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종 뭐 내정되어서 검증 중에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등 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네타냐후 의회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해리스 리더십은 미국에도 또 민주당에도 안 좋다. 통상적으로 이런 해외 정상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면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이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해리스는 지금 현재 상원 의장 아니겠습니까? 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버린 겁니다. 어떤 가타부타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 또 해리스를 따라서 70명이 같이 불참을 했는데, 그러한 해리스 리더십이 미국에도 안 좋고 민주당 리더한테도 안 좋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 하냐? 라고 존슨 하원 의장이 비난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이란이 가하는 모든 위협을 근절하겠다라고 상하원 합동 연설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을 늘려달라. 무기 지원 늘려주면 우리는 뭐 바로 그냥 하마스와 이란이 가하는 모든 위협 우리가 다 끝내겠다라고 연설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이렇게 보냈는데, 기립박수를 하는 와중에 한 명이 다 앉아서 이렇게 전범 딱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라시다 틀라이브라는 사람인데, 가자 지구 출생의 팔레스타인인 출신의 이민 여성입니다. 하원 의원 조선인데요. 가장 극좌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극좌 8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 전범이야 하고는 네타냐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다른 대부분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하마스 시위대 정말 기가 찬데요. 팔레스타인계도 아니고 그냥 미국인 백인들이에요. 워싱턴 DC의 유니온 스테이션을 점거했고 성조기를 내리고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을 했는데, 와, 이거 보십시오. 콜럼버스 기념 분수, 이 동상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와, 이렇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라카로 페인트를 이렇게 해놨죠. 정말 기가 찬데,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문화재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해놨고,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또 유니온 스테이션에 성조기 개항대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올라가서 성조기를 끄집어내서 내팽개치고, 그리고는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성조기에다가.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이 아니고 백인이에요, 백인. 정말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제가 뭐 미국인 아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나 희한한 사람들, 정말 극단적인 이런 반국가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에서 피살된 인질 5명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사망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질 5명 시신은 3명은 민간인, 2명은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살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신은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살아있는 인질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헤즈볼라는 라맛 데이비드 공군기지 상공을 드론으로 정찰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방공망이 이 드론 정찰을 실패했어요. 탐지를 실패했어요. 여기는 이 공군기지 여기인데요. 국경, 그러니까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아주 뭐 깨끗하게 정찰을 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작전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정찰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소형 정찰 드론은 워낙 작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힘들다. 이스라엘도 탐지를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는 러시아 정보청국이 텔레그램 그리고 틱톡으로 유럽 내 사보타주 공작 수행할 공작원들을 모집 중에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또 여기 화염병도 있죠. 그리고 여기 석유죠. 그래서 이게 뭔가 꽃이죠. 근데 빨간색 꽃이라서 불꽃으로 보입니다. 불꽃, 빨간색 꽃이니까 불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보타주 할 수 있는 공작원 우리 모집하니까 가입해. 그러면 니들은 FSB, GRU, 요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우와, 내가 과거 KGB 거기에 요원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꼬드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튀르키예는 모스크바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러시아군 위성통신국 부국장 소장입니다. 그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체포했고 러시아가 이건 테러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튀르키예는 러시아 측에 신병 인도 준비. 그래서 아마 지금 신병 인도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튀르키예는 러시아 이렇게 호의적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토르가셰프 소장. 이 사람을 폭사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타던 차에다가 폭발물을 심어놨는데 폭파했습니다. 사람이 타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아니죠. 러시아 측의 주장으로는, 야, 토르가셰프 그 사람 이렇게 살아있어. 그런데 거기 죽은 사람은 동명이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작전에 실패했다 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니들 테러범이야. 그러니까 그 잡으면 데려다 줘 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튀르키예에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 폭파범이 폭파하고 나서 나 성공했어 하고는 나 튀르키예로 간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튀르키예는 자기가 튀르키예로 간다 했으니까 바로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요구대로 넘겨줬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분쟁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친러 국가였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죠. 이란과 자폭 드론 그리고 방공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란판 S-400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미사일 등 해서 5억 달러어치, 꽤 많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샤헤드 드론, 그리고 코다드가 바로 이란판 S-400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제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의 적인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죠.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와 비슷하죠. 12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는 26대 격파, 차량은 79대 격파, 특수장비는 11대 격파, 야포는 45문 격파, 무인항공기 6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149회의 전투가 발생했는데 전후방에서 적을 소멸 중이다. 야, 또 소멸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실행 가능한 작전 준비 중이다. 크림반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케르치 대교 쪽으로 들어오는 보급로 끊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유일한 보급로라고는 마리오폴 그리고 베르단스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해안철도 그리고 도로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없으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헤르손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크림을 탈환하면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죠. 하르키우 소방청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에 탄도탄 더블탭 공격을 한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탄도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막 부서집니다. 건물이 부서지면 민간인 지역이죠. 민간인 지역이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을 끌어갑니다. 여기다가 소방관들 불을 끄고 있는 데다가 자탄 공격을 또 해버려요. 그 이제 시간차 공격, 더블탭 공격한다. 자, 이건데. 그래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소방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 동물원을 포격을 해서 동물원에 있던 치타, 캥거루 등이 탈출을 해서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타는 맹수죠. 조금 약한 맹수기는 합니다만은 캥거루도 사람에게 좀 이기죠. 펀치가 워낙 세니까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요.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테르노필, 여기는 이제 리비우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군사무소, 그러니까 병력 모병 사무소예요. 비리를 적발했어요. 1인당 그 직원 1인당 월 15만 달러씩 금품 수수를 했다라는 건데, 한 명의 집을 뒤졌더니 이렇게 달러와 유로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침대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 명을 동원에 면제해 줄 때마다 지금 이제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걸 면제시켜 주는 조건으로 한 명당 $10,000에서 $15,000씩 받았고, 그리고 여기 이 병무사무소에 직원이 한 명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 각각 한 명당 평균 월 $150,000씩 돈을 착복을 해 먹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소도시 하나에서만 왔다 갔다 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력을 면탈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군 최전선이 약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뭐 겁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마약으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이 이제 필로폰이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병사 한 명의 전투 행랑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여기에 주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약물하려고 하는 주사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약물하고 나서 혼자서 그냥 있다가 동영상 도저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총을 거꾸로 세우고 쏴서 자살하는 이런 동영상도 있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러시아 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더불어서 반서방, 친러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지금 헝가리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도 또 가세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관 안 열면 지원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7월 24일 날 성명을 냈습니다. 헝가리도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슬로바키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푸틴이 그 두 사람에게 지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그 가스관, 송유관, 그 밸브를 우크라이나가 잠그고 있으니까 그거 열어라. 그거 안 열면 65억 유로, 지금 EU가
지원해주기로 한 그거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빨리 열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유럽에 공급이 되니까 러시아의 재정에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죠. 그러면 재정에 숨통이 트이면 전쟁 물자 생산에 더 용이해지겠죠. 러시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희한합니다. 일본이 대표단을 파견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샹그릴라 가입, 지원 확대 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진이에요. 네, 여기가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방문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너희들 샹그릴라 대화로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일본의 광폭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확대, 지원을 늘릴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에 가 있죠. 그래서 아마 중국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니들 수입 많이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지원 늘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건데 드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에는 판매 금지를 시켰죠. 러시아에게는 판매.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드론으로 싸우고 있는데 드론 부품, 드론 완제품 우크라이나는 못 팔게 지금 만들어놨죠. 온라인에서. 그런 중국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수호-27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영국의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죠. 그리고 유로파이터 전투기. 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RC-135로 호위하는 어목입니다. 를 수호-27이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RC-135 있고 여기 따라다니는 유로파이터 있죠. 이걸 이제 수호-27 두 대가 가서 요격을 했다라는 건데 RC-135가 다니면서 완전히 영공 접근은 안 하지만 워낙 이 탐지 능력이 좋으니까 또 감청 능력도 좋하니까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해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표적 좌표 넘겨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전투기를 보내서 지금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자, 주요 소식, 화끈한 소식 보겠습니다. 소규모 보병 분대들을 축차 투입하는 무의미한 자폭 돌격전만 되풀이하던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올해 들어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의 돌격전을 시도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오토바이 등 가용한 모든 것을 들고 나온 공세였는데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포크롭스크 축선의 쿠라코보 일대에서 올해 실시된 공세 가운데 최대 규모의 돌격전을 시도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격퇴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23일에 실시된 이번 공세는 도네츠크 서부 마린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쿠라코보 외곽에서 벌어졌는데요. 공세는 러시아군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이 주축이 되어 쿠라코보 방어선 돌파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전선에는 이번 전투의 주역인 우크라이나군 제79 공중강습예단을 중심으로 제31, 33 기계화예단, 제105 영토방위예단이 방어를 맡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제79 공중강습예단의 방어선 전면으로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는 포병에 의한 공격 준비 사격과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일대를 타격한 뒤 대량의 기계화 전력을 투입해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공세에 투입된 러시아군 장비가 100여 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른바 거북전차 형태로 개조된 11대의 전차와 46대의 장갑차, 1대의 BMPT, 터미네이터 화력 지원 차량, 12대의 오토바이, 수량 미상의 차량 수십 대와 보병 200여 명을 투입해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별다른 피해 없이 이 공세를 간단히 격퇴했습니다. 쿠라코보 남쪽의 고지대 방어선을 구축한 제79 공중강습예단은 러시아군이 공격 개시선에 집결하는 모습부터 드론을 통해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사전에 계획해놓은 화력구역으로 진입하자 포병 지원과 박격포 사격으로 러시아군을 난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선두차량 몇 대가 연이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돌격을 계속했는데요. 완전히 노출된 평지에서 무모한 돌격을 계속하던 러시아군 차량들은 드론으로 전장을 내려다보며 화력을 퍼붓는 우크라이나군의 속수무책으로 괴멸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된 전투는 해질 무렵 끝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정찰을 통해 이번 공격에 투입됐던
러시아군 부대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살아서 전장을 탈출한 러시아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실시했던 공세 가운데 단일 공세로는 최대 규모였는데요. 반나절 만에 단일 전장에서 한 개 여단급 병력과 장비를 날린 러시아군의 전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전차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돌격전을 보여주다가 오래간만에 러시아가 한 100대의 장비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차, 장갑차, 또 BMPT, 터미네이터, 화력 지원 차량, 엄청난 방사포죠. 이것까지 동원해가지고 공세를 했는데 완전히 오후 늦게 시작해서 해질 무렵 그냥 다 전멸해버렸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바로 이 쿠라코보 전선인데 여기가 마린카 조금 위에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79예단입니다. 79예단 앞에 파란색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돌출부,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 영역 돌출부를 깎아내기 위해서 공세를 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기를 빼앗기 위해서 공세를 했는데 그것도 대규모 장비를 몰아서 했는데 10개월 할 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으니까 자, 쟤들 지금 어디로 온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한 줄로 써서 오니까 화력계획 여기 자 A, B, C 하면 A에 때려, B에 몇 발 때려, C에 몇 발 때려 이렇게 다 화력계획을 구분별로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야 드론으로 딱 보면서 야 A에 3발, 야 B에 5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지원하는 겁니다. 지휘하면 지휘하는 대로 그냥 버리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한 줄로 써서 오니까 야 여기다가 횡대로 그냥 10발 쏴 하면 와다닥 다 죽는 거고 자 여기 한 줄로 써서 오니까 여기는 조금 종대로 5발 쏴 하면 또 쫙 다 죽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화력 계획을 다 선정해 놓은 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러시아군 장갑차, 전차, 터틀 탱크 그러니까 이 드론 안 맞으려고 껍데기를 씌워놨죠. 이렇게 해서 100여 대가 들어왔는데 오토바이까지 해서 합해서 100여 대가 들어왔는데 모조리 전멸됐다. 동영상 좀 보시면 저렇게 호호탕탕하게 들어오는 러시아군인데 그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해서 또 자폭 드론에 돌입해서 파괴되는 장비도 있고 저런 식으로 아주 수월하고 비참하게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개 여단 병력이 다 소멸되었다. 이 동영상의 뒷부분은 이제 장비는 다 파괴를 했고 이제 보병들 한 200여 명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모습인데 그건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사들마저도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피해를 러시아군이 이 마린카 북서쪽에서 피해를 내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희한한 돌격전을 펼쳤는지 전술도 없고 제대도 없고 진영도 없이 그냥 한 줄로 야 가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회기동도 없고 희한한 그런 전술을 펴다가 몇 시간 만에 여단급 기계화 여단 안 그래도 지금 전차도 없고 장갑차도 없어 죽겠는데 딸딸 끌고 모아서 몇 시간 만에 다 날려버린 러시아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